자, 오늘 할 주제는 전쟁은 어떻게 이제 끝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좀 알아볼 게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제대로 못했는데 좀 다시금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막 되게 그동안에 이란에 대해서 되게 급박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 흐름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제가 거의 그걸 좀 놓쳤죠. 근데 뭐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자기 어떤 비즈니스맨의 감각이라던가,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성향들, 그리고 기독교적 성향, 그래서 전쟁은 절대로 안 할 것이다. 그건 뭐 자살행위니까 안 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고, 결국은 여러분들도 딱 보셨겠지만 뉴스에서는 막 온갖 공포를 조장하잖아요. 막 무슨 뭐 섬에 들어갈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한 엄청난 노이즈들을 막 뿌렸는데, 그 전에 막 주가도 막 갑자기 다 확 흐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점에 트럼프는 딱 물러나죠. 휴전 협정을 뭐 재개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넘어가잖아요. 뭐 다 맞췄죠, 제가. 그리고 제가 웃긴 게 뭐냐면, 제 그 유튜브 보면 이제 뉴스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저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하는데, 전부 다 이제 반반이래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이렇게 협상을 좀 더 잘 이끌어갈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없고 그냥 반반이래. 그 저도 예측할 수 있고요. 반반이잖아요, 사실. 예.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말들을 뉴스에서 저렇게 하는 게 참 웃기기도 하고 그렇던데,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 말하면 자기는 틀린 사람이 되니까 그게 굉장히 데미지를 크게 받긴 하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좀 용기 있게 말을 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자기가 틀린다 해도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알파고시 그분은 이제 틀리셨죠. 그 군대를 다 끌고 와서 뭐 했으니 이제 전쟁을 할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할 것이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하셨지만, 그래도 좀 용감했죠. 자기의 나름의 분석에 어떤 일관성을 가졌으니까. 근데 저는 그걸 반대했었고, 결국 제 생각대로 갔죠. 트럼프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흐름이 쭉 흘러왔습니다. 흘러왔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좀 기회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근데 기회라기보다는 뭐 주가가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그 거의 지금 보합세로 다시 좀 올라긴 올랐는데, 이제 보합세죠, 왔다 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급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근데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예측밖에 없고, 그 예측에서 실제로 오르긴 올랐잖아요. 한 3% 정도 올랐죠,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뭐 맞추긴 했는데 그 전에 뭐 리비안 주식도 좀 샀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6, 70% 봤거든요. 6, 70% 받고, 어떤 저희 예측, 그리고 클로드도 좀 같이 예측을 했었고, 그래서 맞았다 이렇게 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은 어떻게 끝나는가, 예,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끝은 나는 건 맞냐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자, 미이란 종전 협상 구조를 이제 분석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고립, 그리고 호르무즈의 본질, 리비안의 이제 투자의 어떤,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구도가 뭐냐? 이슬라마바드 협상 왜 지금인가? 예, 지금 협상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이란이 38일 전쟁 끝에 이제 2주 휴전에 합의하고, 오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대면 종전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직접 나선 것 자체가 이미 트럼프의 의지를 보여준 거죠. 예, 벤스가 2인자잖아요, 사실. 그래서 직접 대신 갔고, 자, 이제 갔고, 그 다음에 트럼프에게 가장 급한 거는 호르무즈 개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동맹국들에게 막 이래저래 으름장 넣었지만, 이 개방을 해야 자기도 체면에 설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다 터트려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11월 중간 선거가 굉장히 위험해지죠.
지금 미국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던데. 그래서 지금 거의 밀란 수준이에요. 지금 기름이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특히. 그래서 이란에게 가장 급한 건 재건이고 둘 다 원하는 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죠. 이란은 이제 다 박살 났으니까 이제 재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둘 다 지금 아무도 이제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트럼프는 뭐 호르무즈 개방해야 하고 싶고 그리고 뭐 핵포기 선언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중간 선거도 이제 승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맞물려 있고 이란 역시 제재를 일단 해제했으면 좋겠고 경제 제재 그 다음에 불가침 보장이 당연한 거죠. 자기들 재건하려면 또 맞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어떻게 하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뭐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당연한 건데 지금 이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걸고 넘어지는데 체제 생존과 재건이 이제 급선무고 그 다음에 네타냐후는 헤즈볼라를 완전 해체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막 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협상 이제 방해 가능성이 있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잘 안 되길 바랄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사실 전쟁도 이해 때문에 일어난 가능성이 한 90% 되니까. 자, 그러면은 핵심을 분석해 봅시다. 호르무즈는 핵보다 강한 카드라는 걸 이제 드디어 이란이 깨달았죠. 이란이 핵을 협상 카드로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호르무즈가 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핵은 실제로 쓰면 끝이지만 호르무즈는 매일 쓸 수 있는 경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 안 내키면 호르무즈 맞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제일 그게 겁나는 거죠. 전 세계가. 그래서 참 뭐 이란에게 뭐 천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기들 나라는 거의 산악지대라서 미국이 들어오면 큰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참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석유도 나고 있고. 근데 이제 미국하고 이제 대립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전 세계 석유 20%, 비료 33%, 그 다음에 헬륨이 통과하는 길목을 지고 있는 게 이제 이란이니까 협상 우위에 있죠. 예, 그렇기도 하고 또 뭐 명분상으로도 우위에 있죠. 협상하려고 그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데 그걸 뒤통수 때렸으니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이게 국제적으로도 이게 농납이 되나 뭐 미국이니까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 러시아가 이랬으면 그냥 막 난리 났을걸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짓을 할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그 예측 안 된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약간 승전국의 입장 뭐 비슷한 그런 형태인데 핵포기 선언을 해줘도 실질적으로 손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 너가 가져가라 이거죠. 예. 사실 핵을 얘들도 뭐 이걸 해서 날리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협상의 한 카드일 뿐이었는데 호르무즈가 있는데 굳이 뭐 이걸 유지할 필요 있는데 그냥 포기하는 척 하는 거죠. 하면서 받아낼 거 다 받아내는 거지 뭐 통행료라든가 아니면 혹은 그 이제 제재를 풀고 싶은 거죠. 통행세보다는 이제 제재 해제가 이란한테 훨씬 실질적입니다. 예. 이 맞죠? 그래서 제재만 해제되면은 뭐 자유롭게 이렇게 뭐 수출도 되고 석유도 수출되고 국제 금융만 복귀되면 이제 재건 속도가 완전히 빨라지게 되겠죠. 이란 입장에서는 제재만 좀 풀어줘도 통행세는 좀 덜 걷겠다 아니면 안 걷겠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은 재건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약간 조금만 좀 양보하면 서로가 좀 이득이 아니라 서로 말이 통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지금. 굳이 이라는 핵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통행세도 뭐 이건 으름장인데, 자기 체제가 재건하는 게 실질적인 거니까, 그럼 통행세 없애줄 테니 제재 풀어줘. 이런 풀어주면 되거든요, 미국이. 그럼 트럼프도 좀 면이 살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변수입니다. 트럼프도 이제 버렸죠, 네타냐후를. 이란전 발발 이후에 트럼프가 네타냐후의 군사 행동을 공개적으로 만류한 건 이번 처음입니다. 그전에도 좀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제발 좀 나대지 마라 이렇게 했죠. 협상 전문가 회의 폭격으로 트럼프는 이스라엘에게 이용당했다는 걸 체감했다. 제가 좀 말했죠. 트럼프는 이용당하고 어떤 트럼프의 그 안에 있는 에고를 이제 네타냐후가 잘 보고 건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이래 했으니까 한 거지. 얼마나 멍청합니까? 그래서 그 이제
그 뒤에 이용당한 거 바로 알고 네타냐후한테 굉장히 분노를 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리고 이 사실을 이란도 알고 있어요. 예. 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란이.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막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란은 굉장히 저도 처음에는 이 강신도들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란 사람들이 이 전쟁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되게 국민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영리하다고 해야 되나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다 그래요. 그래서 이란이 이 정도까지 막 이미지가 안 좋고 이러진 않았었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서. 그래서 저도 그랬고. 근데 지금 전쟁 나서 이게 강신도로 바뀐 건데 강신도라기보다는 좀 상식적인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이란 안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레바논 공습 때마다 이제 네타냐후를 직접 항의를 안 하죠. 네타냐후를 치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통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외교전을 하는 거죠.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누를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머리가 좋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란도 자기들이 이득을 받아내고 싶어 한다. 이런 거죠. 전문가들은 네타냐후가 내심 이번 협상이 안 되길 바라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이제 협상은 방해할 명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이상한 미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네타냐후가. 그게 이제 변수죠, 유일한.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패턴도 혁명군도 IRGC 얘들도 생존을 선택을 했어요. 예, 저도 이거 클로드랑 좀 대화하다가 이제 우연히 나왔는데 2015년도에 JCPOA 때도 이때 협상을 했었죠. 핵 협상. 그때도 뭐 이란 혁명수비단 협상 결과를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막 뭐 반발하다가 결국은 수용을 했는데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얘네들도 막 나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념보다 이제 체제 생존 본능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도 하나의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그 여기에 먹고 살기를 위해서 여기에 가담을 한 거고 죽기 싫겠죠, 자기도. 아무리 종교적인 어떤 그 사명감이 있다 해도. 그리고 자기 이웃이 지금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고 뭐 굶어 죽어가고 있고 또 자기 가족도 되게 불안에 떨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들 입장에서도 그 종교적 신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까지 가진 않을 거다 얘네들이. 그냥 뭐 계속 가다 보면은 뭐 미국은 결국은 때릴 수밖에 없고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다가 자기들도 저렇게 치는 명분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결국 넘어갈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2015년보다 이란은 훨씬 많은 걸 잃었죠. 그때보다. 그러니까 뭐 다 잃었으니까 인프라, 지도부, 뭐 군사력 다 잃어서 강경파도 이제 이 현실을 외면하기 힘듭니다. 이란은 광신도가 절대 아니에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페르시아 수천 년의 문명의 외교 감각이 남아있고 핵협상도 나름 잘 마무리하려고 했었던 나라예요. 협조적이었어요. 되게 미국한테. 근데 이제 트럼프가 뒤통수 때려서 이제 그 협상이 깨졌었죠. 예전에도. 그러니까 자기들은 좀 그런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전쟁의 본질이 사실 아무도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예. 이란 시민과 이스라엘 시민이 서로 증오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와 우크라이나 병사가 뭐 개인적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친척이 우크라이나에 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가 친척이 러시아에 살기도 하고 거의 뭐 왕래도 잡고 이런 나라인데 그냥 뭐 어째저째 잘 지내는 나라인데 거기에도 이상한 신념이 끼어 있고 그 지도자들의 이해관계가 공포를 만들어내고 그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전쟁이 나서 다 갈려나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이 젤린스키를 73%로 당선시켰는데 왜 당선시켰냐? 이 코미디언을 그냥 평화 공약을 위해서 뽑았어요.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죠. 근데 이제 젤린스키가 당선 막 그 공약할 때는 우리는 평화적으로 갈 겁니다 하다가 이제 뽑히고 나서 돌변했거든요. 그 급진파들한테 가담해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사람의 선택이 달라졌고 그냥 사실은 젤린스키가 그 푸틴한테 우리 그 요게 유엔 요쪽으로 가입을 안 할게 뭐
좀 당신을 존중해 줄게. 러시아도 존중하고 서로 물타기만 잘해도 됐어요. 그냥 말 좋게 해주고 그 푸틴한테. 그럼 푸틴도 좀 안심을 했겠죠. 근데 계속 막 그 탈퇴한다, 뭐 그쪽으로 가담한다, 서구 쪽으로 완전 간다 이래 해버리니까 푸틴 입장에선 바로 앞에 칼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자기 턱 밑에. 그러니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일단 누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푸틴도 좀 빨리 얘네들 싹 다 정리하려고 하다가 이렇게까지 된 거거든요. 이 드론 전쟁이 될지 몰랐지. 뭐 물론 이제 뭐 푸틴 같은 경우는 그 자기들 밑에 흑해 쪽에 이렇게 회랑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야욕도 있었지만 그게 큰 건 아니었어요. 그게 전쟁의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젤린스키가 나대다가 지금 전쟁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일어나는 게 참 웃기죠. 예. 원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뭐 이래저래 막 그 깝치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지. 서로 욕망 때문에. 참 이런 거 보면 인간이 참 파괴적이고 되게 바보 같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전쟁이라니 어떻게 이제 끝날 것이냐. 6, 70%가 이번 2주 안에 큰 틀의 합의 윤곽이 도출될 겁니다. 예. 어느 정도. 그리고 핵 포기 선언이나 뭐 호르무즈 조건부 개방 이런 게 일어나겠죠. 제재 일부 해제 패키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 30% 정도는 네타냐후의 방해로 이게 변수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전쟁이 사실 일어나기 전에도 안 일어날 거라는 게 한 70% 됐거든요. 의견들이. 근데 네타냐후가 때리자고 막 얼마나 그 트럼프를 흔들었겠어요. 그게 이제 변수인데. 근데 이제 트럼프는 안 속죠,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자, 이제 10%가 이제, IRGC 강경파 이탈로 이제, 이 강경파들이 이제 끝까지 간다. 종교적 신념으로 끝까지 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같이 죽자는 거니까. 그래서, 10%고, 극적인 종전 선언보다는 이제 질질 끌면서 이제 서서히 잦아들겠죠, 뭐. 너도 나도 이제 서서히 전쟁을 잊어가는 관심도 없어지는 그러면서 뭐 서로 조금 체면 챙겨주면서 끝낸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어느 순간에. 호르무즈가 이제 열려 있고 폭격은 없고 뭐 협상은 뭐 이래저래 한다 이렇게 계속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리비안에게 무엇을 이게 의미하느냐. 자 리비안은 호르무즈 봉쇄라는 최악의 악재 속에서도 이 15달러 근처를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방어력이 셌었던 거예요. 그 실적도 되게 좋았었고 10,000대 넘었잖아요. 되게 잘한 거거든요. 얘네들이 프리미엄 시장의 1등이다. 그리고 그걸 유지했네. 이게 시장을 어느 정도 시장도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떨어져야 되는데 막 안 떨어졌잖아요. 어느 정도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 이제 악재나 호르무즈 이제 봉쇄 1분기 이제 불확실성을 다 눌러버렸다는 게 이제 바닥을 이제 우리가 봤죠. 아, 이건 14 밑으로 안 내려가겠다. 15 요 근처에서 놀겠다. 이게 되는 거죠. 너무 이제 걱정은 안 해야 된다, 리비안에게.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유가 급등은 제가 말했죠. 이거 분명히 이 일시적인 유가 급등이 리비안이나 전기차 회사에게 기회라고. 그래서 지금 한국 보세요. 막 테슬라에 다 몰려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데 다 몰려가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또 바로 안 내려올 거잖아요, 유가가.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이게 리비안의 R2가 나올 때 의외 이게 큰 호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전환 심리를 자극하는 단기 호재고 협상 수령 후에는 유가는 안정이 돼서 중립은 되겠지만 R2의 어떤 흥행은 조금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4월 20일 어닝이 진짜 이제 변곡점이죠. 이때 돈이 얼마나 이제 벌어들였고 뭐 그게 결판이 나잖아요. 사실 이 뒤죠. 이 뒤에 R2가 이제 등장할 때 그때가 이제 찐인데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전쟁은 모두가 원해서 시작했지만 이제 모두가 끝내고 싶어합니다. 이란은 영리하고 트럼프는 실용적인 사람이고 이스라엘만 고립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서로 좋아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들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 이제 끝나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그 시점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리비안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그대로 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투 나올 때까지. 자, 오늘 뭐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자, 오래간만에 해서 좀 이런저런 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뭐 잘 들으셔서 고맙고,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